C4를 갖고 나왔다. C4 폭탄이라고 소량식이다. 창호 하나 부술 수 있는 정도다. 개인당 하나씩 갖고 나왔다.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다. 탄창은 5개다.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애들도 많다. 아무리 블랙 요원이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광희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뵙고 저 얘기 나눴었는데 네, 블랙 제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후에 그 무기 새벽에 반납하고 네. 일상 복귀했다. 이제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네, 끝났는데 이제 다시 제보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제보가 왔는데 기자회견 제가 봤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지금 그 이 기존의 블랙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네, 말을 들을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직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블랙은 생각하면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왜 이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한번 그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 얘기의 일부가 새나간 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칭 청주팀이라 하죠. 청주팀이 청주공항하고 사드기지 네네. 폭파 임무를 맡았고 네. C4 폭탄을 다 받았고 한 사람 하나씩 그다음에 권총도 지급받았는데 탄창 5개씩. 탄창 5개씩. 5개씩 지급받았다. 네. 팀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여러 개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예. 있는 걸로 추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받았던 임무는 이건데 이 임무를 실행에 옮겼다가는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인데 네. 왜 이 명령이 지금 중지가 안 되고 있지? 네. 이러다가 전쟁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서 이 팀은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하는 날이 자기들의 디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이 이루어지는데도 명령이 안 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그 후에 한 거죠. 아니 왜 그 명령이 끝났으면 그게 실행이 되지 않은 명령이라면 자기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 소집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무기 아직 안- 반납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그 외부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실행하던 뭐 북한을 가거나 뭐 다른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작전이 내부 정치에 이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했죠. 근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그 이번 이제 제보와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 팀이 같이 얘기를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청주 팀이라고 하는 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 그 팀끼리 얘기를 네, 나눠서 빨리 이거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네. 세상에 알려서 이 작전을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를 반납하고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도 전달하는 게 펑펑 울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락할 일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네, 그리고 6개월 동안 잠수 탄다 이러고서 했는데. 했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연락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오기 네네,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 번 더 왔었는데 그때 내용은 그때는 뭐였어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날, 파면이 결정되는 날에 4월 4일 맞춰서 날. 예. 소요를 준비하는 오. 그래서 그 팀이 아니고 다른 쪽에 그래서 그 이제 아주 오비들 자기들 말고 또 그 위에 선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비들. 예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설악동지회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팀들 중에서도 강원 팀하고 호남 팀이 준비를 해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걸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신용한 교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몇 군데 유사한 제보를. 유사한 그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당일 파면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다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숨지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기획이 있었는데 예. 사전에 그게 발각되고 누설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파면되던 날을 굉장히 우리들은 순직에서 눈여겨 봤었던 게 2016년도에 5분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 소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근데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분이 또 분신을 하신 분이 있었고 저쪽에서 그러면 당일날 파면이 이루어진 날 그때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를 훨씬 능가하는 정도의. 뭐 분위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때보다 훨씬 격했으니까. 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당일날. 그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그 제보자들이 세상에 알리고 네네. 그게 누설되면서 그 동력이 좀 사그라들었다든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혹시 그 저격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그것도- 얘기도 당시에는 이제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예. 11월 말인가 그러니까 12월 3일 있기 전에 준비가 됐었다면서 저에게 그 혹시 봉화에서 어느 길로 가는 선영을 가는 길 쪽에 예. 32모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도 이름을 대면서 지명 이름을 대면서 거기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데 예. 거기를 지나게 되면 그날 절대 못 가게 하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받고 전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뭐 때문에 그날 캔슬이 된 거야. 뭐 안 가시게 됐죠.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봉화에 갔다가 예. 돌아오는 아니 길에 봉화 가는 봉화 길 아니에요? 쪽인가 뭐 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국도를 그 지나가야 선영을 되는데 그 대표님의 선영을 방문할 어, 계획이 있는 그 있는 국도를 걸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지점이 있는데 네네 그 지점에서는 저격 위험이 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 어쨌든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지명들을 어떻게 알겠냐 가본 적도 없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알게 됐는데 이게 저격인지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예, 가지 말으라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 쪽으로. 그날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즐이 이게 아직도 뭐가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그 내부 있으니까 계속 이런 제보를 하겠죠. 네,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색출을 한다. 이러면 말이 이제 좋아 색출 작업이고 그렇지 너희들 못 믿겠으니 뭐 훈련을 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훈련을 시키거나 위협을 받는 그런 뭐를 하는 모양이에요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중단을 해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다시 이번에 제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박을 한다는 게 색출하려고 한다는 게 네. 표현이 색출이 실제로는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갖는 특성, 그 조직은 시키면 해야 되는데 예. 안 되고 이게 어디선가 샜다? 예. 그럼 그 조직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거꾸로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색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역으로? 그렇죠. 지금 그쪽을 라인을 잘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이 공식 조직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식 조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 내용을 제보했고 그래서 큰 비극을 막았던 블랙 요원 팀이 있는데 그 팀으로부터 간간히 이런 제보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제보였던 걸로 보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설악동호회라고 하는 네, 파면 일어나. 네. 네. 설악동호회라고 하는 오비들이 조직하고 있다. 4월 4일 날 소요를 준비했다가 그거는 무산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4월 4일 이전의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은 우리가 아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뭐 이런 3월 시도가 며칠 날 있었는데 네. 그건 무산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받으신 것은
우리 말고 명령을 들을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그런 걸로 보인다. 그런 걸로 보이고 또 그래, 하나는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표현은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직의 특성이 있고 이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 자기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 얘기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 블랙 요원 정도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리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이 얘기만 나오면 방송에 나와서 좀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분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는 전달자가 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다 이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저 때문에 이렇게 그 보도를 하게 돼서 어쨌든 작전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위협이 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것도 국가에 굉장히 큰 문제고 개인적으로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군 공식 라인에서는 내란이 마치 종식된 것처럼 굴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란이 종식이 안 된 여전히 윤석열 명령 라인이 살아있는 그 조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소요가 됐던 테러가 됐던 자신들의 명령을 수행할 조직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 군 내부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직은 생각하면 안 되는 조직인데 이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으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대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협을 하는 식으로 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안 해주시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블랙 요원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간부들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군 내부에 있는 그 오피셜한 명령권자니까 블랙 요원이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만약 오비면은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 내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네. 그러면 거기를 색출해서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해 주시는 분 얘기로는 빨리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까지 어쨌든 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 건 저도 당연한 네. 마음인데 이게 뭐 C4 폭탄, 뭐 권총, 탄창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소요 사태를 여러 차례 준비했는데 실패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기획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건데 그 진짜냐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들은 지난번에 제가 제보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예. 그 예컨대 부승찬 의원은 그 요원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이건 요런 무기들은 그때 그 훈련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할 수 없는 말들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장군 출신 모 의원님은 네. 이런 작전들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맞춰봐 가지고 이건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누가 장난친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알고 네네. 그 세계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 말고 이제 제가 그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만에 하나잖아요. 정말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허언으로 끝나면은 좋은 거죠. 네. 허언으로 끝나면 이광희 의원님만 욕먹고 마는 거죠. 예, 저만 그러면 되는데 이런 건 만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벌어지면 보니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되게 급박하게 얘기를 사실은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해서 제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전달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했었는데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원님 원래 이런 분야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지방 의원님은 이런 거 잘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네. 계엄도 벌어질 리가 없어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인데 하필이면 청주의 네. 의원이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청주에 있던 팀이 청주의 의원을 찾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 이광희 의원이네 하고 이광희 의원한테 이 제보가 왔고 본인은 이과가 아닌데 그 임무를 맡으셨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보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 탄핵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볼까 하는 기획이었다면 이제는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에서 결과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겟이 이재명 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던 거를 새록새록 다시 복기를 좀 해보면서 이거는 나와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꼭 하셔야 됐었던 기자회견이라고. 예,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받으신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신빙성이 아주 낮더라도 혹여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민주당에서 계속 이 명령 살아있다고 하는 명령 라인이 어딘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도 하고 국회에서도 네. 가진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서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재명 어저께 대표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저께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하는 분들에게 같이 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투표들이 있어가지고 저만 몰래 빠져나와서 어저께 아시다시피 몇 가지가 부결이 됐거든요. 예예. 특검법 구별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이광희 의원님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광희 의원님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실처럼 느껴져요. 저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들고 네, 지금 후원 모금 그거 빨리 땡겨서 잡아주세요. 네. 이것도 급하다. 예, 지금 대통령 선거 화면 좀 땡겨서 잡아주세요. 네. 계좌 보이게. 네. 저, 그래서 더 들어주세요. 지금 제자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아니 제가 네. 이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네. 우리 보좌관들이 네. 이걸 굳이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모양 빠지게. 대통령 선거 때 어쨌든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면서. 알겠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 저희가 네. 이 블랙 그 팀도 이광희 의원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온다는 거는 이광희 의원님이 하시는 게 진정성 있고 내용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고마워서 펑펑 울었대잖아요. 네. 계속 중요 제보가 일로 올 것 같으니까 올 때마다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